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이게 지분을 묻은 건 아니죠? 네, 지분은 하나도 안 묻었어요. 그런데도 근데 열정을 묻었으니까 그만큼 저도 줘야죠. 되게 멋있는데요? 관심 있다면 DM 주세요. 직원 뽑습니다. 직원 뽑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이거 잘하고 있어. 제 거, 네, PPL 하나인 거죠, 이거? 네, 하나인 거죠. 오케이. 이거 다 가져야 돼. 네, 맥형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영상을 한번 찍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 구독자분은 좀 특별한 분이에요. 맥형TV 2년 전, 3년 전부터 저한테 꾸준히 질문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닉네임이 기억납니다. 이무의 창업 스토리. 그리고 일정 시간 지나고 연락이 없어서 왜 이렇게 요즘 뜸하지 했는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이 왔습니다. 성황리에 창업을 잘해서 평수가 조그만한 가게인데 사람들이 여기까지 찾아와서 북적북적 되는 가게가 됐고 금방으로 더 큰 평수로 옮겨가는 이렇게 아주 기분 좋은 카톡을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영업하고 계시고 어떠한 노력을 했길래 이렇게 잘 되고 있는지를 우리 창수들과 같이 이야기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컨텐츠를 찍기로 했고요. 일단은 이게 성수동의 골목 상권인데 진짜 말 그대로 이거야말로 골목 식당 아닙니까? 보이는 곳이 대부분 미용실 이용원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택시에서 내렸는데 한참을 찾아야 되는 곳입니다. 이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일단 가게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골목을 들어가 보면 보이시죠? 여기도 이발소가 이렇게 많아요. 이 동네 사람들이 되게 단정하신 분들이 많이 사시나 봐요. 그리고 개인 연립, 빌라 막 이런 것들이 몰려 있고 이제 하나하나씩 매장들이 들어와서 수익성 높은 어떻게 보면 장사가 잘 되고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막 이런 골목들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가정집들을 개조해 가지고 일반 매장들을 만들면서 바꿔나가는 곳입니다. 이런 게 이제 뭐 예를 들어 경리단길, 속리단길, 막리단길, 용리단길 이런 것처럼 변형이 되는 건데 어쨌든 잘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이렇게 찾아올 수 있는 가게들을 흡입력 강하게 만든다면 이 상권이 살아나는 거죠. 일반 가정집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사람들이 다 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웨이팅이 걸리고 소음이 있고 음악 소리가 커지면은 아마 그 민원이 막 생기는 그런 고충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만나서 이야기 나눌 곳의 매장은 여기 바로 호감도라는 곳인데요. 1층에 이렇게 호감도, 우리 이무의 창업 스토리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창수분이 운영을 하시는 매장이고 2층과 3층은 또 각기 다른 매장입니다. 이렇게 앞에 보시면은 파리 런던, 여기 런던 매장이 있는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찾아서 또 오고 있어요. 저렇게 보시면 다 웨이팅해서 사진 찍고 알아서 다 들어가고 계십니다. 요즘에는 다 SNS로 마케팅만 잘하면은 이런 곳까지, 숨은 깊은 곳까지 찾아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데이트하고 식사하기 때문에 이 골목 상권과 어울리는 컨셉으로 얼마나 경쟁력 있게 장사하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한번 그 포인트를 어떠한 노력으로 이 좁은 골목들까지 사람들을 당기고 있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선 개인적으로 소리를 키우지 못할 것 같아요. 아직도 다 거주하고 주민들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도 되게 조심조심 해야 될 것 같은, 그리고 오시는 손님들도 조용조용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창수분 만나서 이야기 나누시죠. 저는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그럼요. 처음 봐가지고 네. 이런 분이었구나. 저희 그래도 온라인으로는 벌써 한 4년? 4년이요? 네.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수동에서 현재 지금 호감도라는 상호로 장사하고 있는 올해로 31살 임세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31살이면 몇 년생이죠? 93년생입니다. 93년생. 네. 그 연하옥의 친구라는 네, 연하옥의 베스트 프렌드. 처음 들었어요. 야, 진짜 세상이 이렇게 좁구나. 동고동락했죠. 친구 근황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일단 그 친구는 이제 맥형TV에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그래도 지금 점점 매출이 올라와서 지금은 제가 가고 싶어도 미안한데 자리 없다. 그럼 아주 건방이 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이거를 안정화 시킨 다음에 자기 이번에는 잘된 케이스로 꼭 한번 뵙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맥클라스 수업 받는 사람들도 몇 번 가서 저녁에 못 먹고 오고, 그리고 드신 분들은 또 되게 만족을 해가지고 맞아요. 오셔가지고 좋은 얘기 많이 해줘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뿌듯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제 촬영을 말씀드리니까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죠. 맞아요. 이게 더 완벽히 내가 네, 맞아요. 더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겠다. 약간 그런 의지가 보였거든요. 그럼 이거 창업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어요? 저는 진짜 23살 딱 그냥 7년 전부터 준비를 계속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전부터는 계속 요식업 이곳저곳 다 일해보고 서비스 중점적인 데서도 일해보고 주방에서만도 일해보고 그걸 준비하다 보니 이제 일본에 더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본에서도 한 2년 반 정도 있다가 왔고 그러고서 창업을 했죠. 이 호감도라는 매장, 이 이름은 어떻게 짓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음식을 계속 했지만 동생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막 이렇게 여러 경험보다는 뭐 서비스적에서 일한 경험들이 많았기 때문에 친동생? 아니요, 친동생은 아니고요. 저희가 창업하기 전부터 2년 전부터 같이 준비를 했거든요. 이 가게 이름도 사실 제가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지내면서 우동을 많이 공부를 했었다 보니까 원래 이렇게 젓가락으로 면을 뜨면은 젓가락 이렇게 히읗자처럼 위에 면이 이렇게 걸치고 받침이 동그라미 그릇이 되어서 히읗을 생각을 했었는데 동생이 저희는 솔직히 서비스적으로 많이 하려 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호감을 주는 호감도 그러면 어떨까요? 했는데 이걸 중의적 표현으로 바로 이제 상표 등록하는 데 가서 보니까 없더라고요. 상표가. 호감도가 없어요? 네. 이 상호 진짜 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었다, 장명은. 그래서 상호가 없길래 바로 알아봐서 이제 거기에 조사 출원해서 물어보니까 이제 호감도를 저희가 섬으로서 자리를 잡으려고 했었는데 섬으로 할 경우에는 괜찮다라는 것도 받아서 아, 그렇죠. 네. 그냥 호감이 간다. 이제 이런 네, 어떻게 보면 정도는 네. 의미로 하면은 겹치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이렇게 섬을 표현한 거구나. 맞아요. 호감도. 이런 걸 좀 알려주면 막 공감이 되는 순간 네. 나 완전 각인됐어. 이거 호감도가 쉬운 표현이지만 네. 이 브랜드 스토리를 모르면 안 되는데 여기 딱 메뉴판 보는 순간 느낄 것 같아. 이게 섬이라는 거. 여기 찾아오면서 진짜 섬 같아. 맞아요. 그때는 진짜 더 섬이었거든요. 밤에 영업하는 데도 없고 저희만 딱 있다 보니까 호감도. 진짜 이름이 잘 지었다. 진짜 섬 같은 느낌이 확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하면은 저희가 중의적 표현으로서 성수동 끝자락의 작은 섬과 그리고 좋게 여기는 감정의 정도라고 해서 저희가 두 개를 모티브로 밀다 보니까 생각보다 소개팅이 너무 많이 여기서 하게 되는 거예요. 이 테이블 여기가 몇 개 테이블이 있다고? 좁은데 네. 여기 지금 테이블이 몇 개예요? 테이블은 지금 현재 저희가 4인석 하나, 2인석 3개 그리고 다치 테이블로 6석 해서 총 16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수 몇 평이에요? 평수는 저희가 12.5평인데 이게 나중에 창수분들 이제 확인하실 때 꼭 조심하셔야 되는 게 수도가 밑에서 나오는지 옆에서 나오는지 체크를 하셔야지 주방을 올릴 수 있고 안 올릴 수가 있고 그게 안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방이 커져 버려서 손님을 앉힐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진짜 몰랐습니다. 맥형TV 거의 뭐 수제자 오늘 나왔습니다. 창수 일기성 창수 창수 아닙니다. 이런 분들 창수라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창업 수험생하고는 다르죠. 창수 반장하겠습니다. 야, 수도 배관이 어디로 나오는지 연결되는지에 따라서 이게 단을 올려야 되냐, 맞아요. 올리지 맞아요. 않고 쓸 수 있느냐. 네. 특히 여긴 또 지하 매장이잖아요. 맞아요. 지하면 더 까다롭더라고요. 끌어올 수가 없으니까, 끌어오기도 힘드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 참고해서 해야 되고, 그러면은 지금 12평 정도 되는 네. 이 공간에 임대료는 얼마인가요? 임대료는 200만 원. 비싸네요. 근데 지금은 싼 느낌인데 그때는 비쌌었어요. 이게 이제 여기 젠트리피케이션? 진짜 잘하는 실력 있는 사람들이 이 섬과 같은 곳에서 자리를 계속 잡고 있다가 이 가정집들이 봐라 얘네 임대 수익이 괜찮네? 수익률이 괜찮네? 이렇게 해가지고 주거 공간에서 상업 공간으로 용도 변경해가지고서는 이제 다 바꿔서 새로운 임차인들을 모집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임대문이 붙은 것도 저기 보이니까 있던데 8,450.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올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 잘하는 음식가들이 이 공간, 이 털을 살리고 이 땅의 가치를 올리는 건데 여기서 할 수가 없는 거죠. 맞아요. 나가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이 상권이 용도 변경해놓고 이거 나중에 다 공실돼요. 그렇게 되면은 임대료만 비싸고 평수 작은데 이분들이 외식업을 안 하니까 그 개념이 없으니까는 그냥 어떻게든 올릴 거에만 혈안이 돼가지고 있는 건데 다 같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보증금은 얼마예요? 보증금은 3,500에 200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근데 그 가격이 현재로서는 지금 저렴하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정도까지 오긴 해서 진짜요? 주변이 너무 비싸지고 있으니까. 네 맞아요. 여기 반지하잖아요. 네. 지하, 반지하? 반지라고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일부러 전 항상 천사를 아, 왜요? 그냥 슬프잖아요 뭐. 아, 왜냐면 그때 제가 옥탑방에 살면서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했다고요? 네, 결혼을 했는데 29에 결혼을 하고 신혼집도 옥탑방에서 원룸에서 이제 2년 정도 살면서 이거 영업도 하다가 그러고 있죠. 우리 옥탑방 출신들이 좀 잘합니다. 저도 옥탑방에서 정말요? 이렇게 살았었거든요. 네.
결론부터 여기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얘기할 수 있어요? 일단 매출은 오픈 3개월 차부터는 3,000m로 떨어진 적은 없고 저번 달엔 저희가 다 같이 일본을 일주일 문을 닫고 갔다 왔어요. 직원들이랑 다 같이. 진짜? 네. 왜냐면은 요즘 애들 진짜 다 워라벨 하나 봐요. 아니 워라벨이 아니라 저희가 항상 그 인사이트를 얻는 곳이 있어서 제가 매년 참석하는 박람회가 있는데 이제 직원들 데리고 동기부여도 할 겸 그리고 앞으로 확장도 예정이 되어 있었다 보니까 애들한테 앞으로 더 힘들 건데 더 열심히 하다 보면 더 좋은 데도 가고 이렇게 할게라는 취지로 갔었고 12월에는 뭐 다들 다른 가게도 매출 잘 나왔겠지만 그때는 이제 4,000 넘고 야, 진짜 여기 11평, 12평에서 16좌석이에요 진짜. 그리고 이게 다치는 솔직히 이거 좌석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 느낌인데 진짜 진정 테이블이야 4개, 5개 놓고서는 어떻게 보면 돌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와, 진짜 대단하네. 아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나 여기 지금 촬영하면서 지나다니는 할머니 2분 봤어요. 창 쪽으로. 혹시 보라색 잠파 할머니면 저희랑 진짜 친하시거든요. 건물주 분이세요? 아니요. 옆에서 이제 옆에 사시는. 여기 근처에서 안 친해진다? 그럼 너 민원에 죽어라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볼 때, 할머니! 그래서 진짜? 그럼요. 할머니한테 진짜 잘해야 돼요. 할머니들은 항상 집에서 이제 예민하게 누워 계시다 보니까 소음에 되게 민감하셔서. 근데 저희가 또 신기한 게 친해지다 보니까 민원이 안 들어요. 이 넉살은 타고나야 되는 거예요, 진짜. 외식업은 저 지금 카메라 앞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어. 말 엄청 잘하면서 그래. 안 보이세요? 이거 지금 이거 140바퀴 정도 떨어뜨렸다. 140바퀴 정도 걸렸거든요. 약간 기독교인데 염주 애듯이 지금 계속. 야, 그래. 어쨌든 매출은 잘 나오고는 네, 맞아요. 거고. 그러면 이제 이 과정을 한번 들어보죠. 네. 우리 창수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처음부터 여기가 뭐 오픈하면 잘 될 거라는 생각은 안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죠? 자본 때문에 여기 온 거고 네. 돈이 부족하니까. 네. 그러면은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궁금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타겟 설정이라는 것처럼 저희가 어쨌든 스팟 설정으로 그냥 우리가 이 자리에 들어왔으면 어떻게 하면 손님을 끌어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정말 여기는 사람이 유동이 없으니 이건 예약제로 가는 게 맞고, 그리고 그냥 요식업계에서 일하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웨이팅보다는 딱 지정된 시간에 와서 먹고 싶어 한다라는 거에 니즈를 딱 느껴서 되게 중요해요. 어쨌든 네, 게다가 성수라면은 어느 정도 마시거나 먹는 거에 돈을 쓰시는 분들이 멀리까지 걸어올 수 있는 곳이 저는 연남동이랑 성수 2개를 봤어요. 근데 연남동을 가자니 이미 끝자락까지 다 권리금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고, 근데 성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대인들을 받기 위해서 수선을 하시는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권리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파악하시면은 내가 이 정도 와도 근처에 성수다락이나 이제 조금 큰 가게들이 있다면은 그 가게에서 저녁을 먹고 나오는 손님들이 유입이 들어올 수도 있을 거고, 뭐 반대로 네이버 예약이나 캐치테이블 예약으로서 최대한 성수 안에 있다라는 장소적인 이점을 활용하되 예약을 받자라고 해서 저희가 예약을 되게 열심히 받았죠. 그러니까 다 진짜 목적을 정하고 와요. 예전에는 뭐 다니다가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소비가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이번 주말, 다음 주말, 뭐 이달 주말에 어디 갈지를 다 정해놓고서는 사람들이 목적형 소비를 하고 다니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그들한테 눈에 띄고 그들이 달력의 한 켠에 우리 매장의 약속을 정한 거를 기록할지를 또 반대로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캐치 테이블을 듣고 싶었어요. 맨 처음에는 이제 전화 예약 받고 DM 예약 받다가 이제 캐치 테이블로서 최대한 자리를 잡아가다 보니, 근데 이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별점제가 사라졌잖아요. 근데 캐치 테이블은 아직 별점제가 살아있고 이러다 보니까 별점 순서대로 했을 때 리뷰 수가 뭐 몇백 개 되는데 평점이 높다? 그러면 좀 어느 정도 신뢰를 하다 보니까 멀어도 내가 갈게라는 니즈도 나올 거고, 그 개념으로서 저희 그 목적을 잡아가기 시작했는데, 이제 워크인 손님들도 많아지다 보니 저희가 빠진 딜레마는 이제 예약제로 너무 잘 됐지만 워크인 손님들을 놓치다 보니 이 손님들한테 이제 자연스럽게 여긴 예약해야지만 올 수 있는 곳이야 라는 곳이 되다 보니까 예약이 조금 적은 날에는 워크인이 확실히 다른 가게보다는 적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있다는 거. 그럼 예약을 받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시간대가? 네, 시간대는 정해져 있고요. 저희가 이제 오픈해서 5시부터 영업 마감이 저희가 11시, 12시 이렇게 끝나고 있는데, 끝나기 전 2시간 전까지만 받고 있고, 그리고 금요일이나 토요일이나 조금 바빠지는 성수기 같을 때는 예약을 반만 받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동적으로 좀 돌릴 수가 있습니다. 예약은 이른 시간 받는 게 가장 좋은데 맞아요. 또 그 이른 시간에 워크인 손님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진짜 맞아요. 고민이겠네요. 또 문제가 6시쯤에 워크인이 오시는데 7시 예약들이 있는 거예요. 이미 워크인 좌석은 차 있고 그러면은 1시간이 비어 있는데 손님을 못 받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캐치 테이블을 사용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네, 이제 지역적 특성인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당근처럼. 그러니까 이게 청담, 압구정, 그리고 연남동, 성수동, 서울숲 같은 지역들은,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많은 곳들은 확실히 이용을 많이 하고,
그래서 연하옥 그 친구도 같이 저랑 항상 장사적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기는 네이버 예약만 있고 캐치 테이블은 거의 들어오지 않는 거죠. 왜냐면은 30, 40대, 50대 분들은 확실히 네이버로 검색을 하고 오시니까 그런 개념. 확실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캐치 테이블을 많이 사용하는구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지역적인 특성까지 고려하면서 뭐 MZ들이 많이 찾아서 모이는 상권 같은 경우는 이용해 보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약도 내가 네이버 예약을 더 중점적으로 받을 거다, 캐치 테이블 예약을 중점적으로 받을 거다도 정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를 팔죠? 일반적인 것들보다는 좀 일본 현지에 있는 음식들을 최대한 갖고 와보자라는 모티브로 저희가 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가 일단 메뉴 수에 대해서 손님들 항상 얘기해요. 메뉴가 너무 적어요 라고 하는데, 근데 제가 밥집을 하면 항상 하려고 했던 게 단일 메뉴식이었었어요 원래 사실. 그리고 서비스에 중점을 많이 두려고 했었다 보니까 메뉴를 선택적 스트레스라는 게 꽤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게에 왔을 땐 이렇게 조합으로 먹으면 무조건 맛있어. 그러니까 저희는 손님들의 실패를 최대한 줄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재방문하시는 분들은 이제 매달 저희가 이달의 메뉴, 뭐 오늘의 메뉴 이런 식으로 걸다 보니까 그걸 드시면 되는 거고, 그냥 오셨을 때 실패를 줄이자. 그러면은 저희 가게에 대한 만족도가 어느 정도 맞춰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메뉴 수는 최대한 우리가 제일 맛있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메뉴가 몇 가지 안 돼요. 맞아요. 6개예요? 맞아요. 원래 6개밖에 없고 네. 나머지는 다 술이거든요. 맞아요. 이게 되게 좋은 얘기인 게 지금 이 작은 가게일수록 좀 더 집중해서 보여주고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그 안에서 찾아서 확률적으로 만족도를 이렇게 높여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간략하게 집중시켜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임팩트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서 제일 잘 나가는 메뉴가 뭐예요? 타다키랑 스리찜 이렇게 두 개를 저희가 시그니처 메뉴로 잡고 있다 보니까 두 개가 가장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집불 향이 잔뜩 배어들어 이제 그런 문구가 써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집불들을 네, 지프로 최대한 컨셉을 잡았고, 그리고 맥형 TV 보면서 컨셉에 대한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진짜로 이제 근처 대표님들 만나면서 많은 얘기들도 해본 결과 컨셉과 인테리어와 음식의 세계를 일치하게 하는 게 제 1순위였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공간에 가든 그냥 음식이랑 컨셉만 비슷한 거 아니 그냥 무조건 이건 3박자 맞춰서 간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인테리어 지프로 맞추고, 컨셉도 지피다 보니 따뜻한 느낌을 주려고 회 음식이나 차가운 음식보다는 따뜻한 음식을 메뉴에 무조건 넣으려고 했었고, 그리고 저희가 음식도 숯불로 굽고 지불로 훈연을 해서 나가는 식으로 하고 있어서 그게 어느 정도는 맞아 떨어진 것 같아서 이제 확실히 예약하시는 분들도 딱 연령대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해요. 예약을 받으면은 그냥 이 음식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게 되니까 그것도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연령층이 높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까지 오나요? 60대? 60대? 네, 60대 분들도 예약하고 오시고 네. 우와. 이제 자녀분들이 예약해 주시거나 네,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왜 팔고 평수를 늘려가는 거예요? 사실 동생한테도 저희가 이 매장을 하면서 계속 얘기했던 거는 첫 번째 매장은 무조건 테스팅 매장이다. 촉가게로 돈 벌 생각은 없다. 그러니까 촉가게일 때 손님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해보면서 손님들이 어디서 만족감이 오는지를 느껴보고, 그러고 항상 직원들한테 제가 돈을 벌면은 그 달에 월별 정산표를 보여줘요. 제가 개인으로 얼마 썼는지 내역까지. 와 좋다 이거. 그리고 너네들이 얼마 들어갔고 우리가 식비를 얼마 썼고 그럼 애들이 먼저 얘기를 해요. 식비가 이번 달 너무 많이 나왔어요. 식비 줄여야 돼요. 라고 하는 이유가 그 돈이 모여서 그 다음 가게를 우리는 가고 있어라는 걸 저희가 어쨌든 방향표를 찍어 놨다 보니까, 그래서 직원들도 오히려 연말에 보너스를 줘도 왜 주세요? 왜 주세요라고 해서 이제 생각보다 안 남은 것 같은데 왜 주세요? 막 그러니까 이런. 저희 다음 가게 가야 되고 일본 연수도 있고 이러는데 왜 주세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책임감이 생길 거고 네, 주인의식을 많이 갖게 하는 것 같아요. 사장님 자체가 신뢰로 다가가는 거잖아요 직원들한테. 그냥 모르게 그냥 야 안 남았어, 야 재료 좀 아꼈어, 아마추어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웃긴 게 제가 가게 때문에 와이프한테 신경 하나도 못 쓰니까 이제 애들한테 형 크리스마스 선물 한 번만 사자. 네, 한 번만 살게. 근데 애들이 뭐 허락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어쨌든 야 나 이번에 이렇게 썼다는, 진짜 저는 이건 조금 매너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야 미안한데 니네들이 거절을 못한다. 근데 형이 샀다. 그러고서 미안하다 이러고서.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이게 지분을 묻은 건 아니죠? 네, 지분은 하나도 안 묻었어요. 그런데도 근데 저 열정을 묻었으니까 그만큼 저도 줘야죠. 되게 멋있는데요? 관심 있다면 DM 주세요. 직원 뽑습니다. 직원 뽑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이거 잘하고 있어. 제거 네, PPL 하나인 거죠, 이거. 네, 하나인 거죠. 오케이. 이거 다 가시면 돼. 네, 어쨌든 그런 개념으로서 잡아가고 있고. 직원 구해요? 네, 구하죠 이제. 여기
진짜 이런 열정 있는 사장님하고 같이 일을 하면 제가 볼 때는 배울 수 있는 거 정말 많고 이분의 지금의 노하우도 같이 배울 수 있는 거고 시행착오도 옆에서 같이 배울 수 있는 거니까 저는 도전하는 가게에 가서 배워야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젊은 사장님들이 일을 하는 곳에서 같이 목표를 키워가고 강사를 배우는 것도 저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러면 창업비는 다 해서 얼마 들었어요? 사기도 한번 당해서 주방 설비 하시는 분, 근데 이거 부모님이 모르는데 이제 최측근밖에 모르는데 이거 제가 나중에 복수하러 갑니다. 제가 프랜차이즈 밑에 잠깐 팀장으로 있었었는데 그때 일할 때 저희 거 항상 납품해 주시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랑 같이 목포로 여행도 다녀오고 되게 친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원래 항상 회사에 있을 때는 저희가 90% 선입금을 하고 받고 난 다음에 잔금 처리했었는데 90% 입금했는데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날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가짜 이름이었고 그냥 대포 통장이었고 근데 오픈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느낀 게 여기서 흔들리면은 진짜 흔들린다 생각하고 하자 했는데 이게 웃긴 게 이제 영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법률 자문을 얻으러 가자니 가게가 할 수가 없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놓게 되는 거라서 이제 고발만 해놓고 했는데 이제 대포 통장 이러니까 잡기 어렵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잡아도 재산이 없으면은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나마 그거는 사기로 성립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인테리어비도 10%, 30%, 40%, 20% 이런 식으로 쪼개서 천천히 주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저도 약간 비슷해요. 그냥 저는 간판 쪽인데 간판하는 사장님이 제 직영점을 6개를 했어요. 늘 공사가 끝나고 그 매너 있는 문자를 저한테 항상 보내셨어요. 저도 너무 고맙다고 항상 명절에도 인사하고 그래서 오픈을 하는 새로운 매장에 간판 견적만 외부하고 내부 사인물하고 해서 2,300만 원이 나왔는데 그만큼 큰 매장이었으니까 대형 점포였어요. 거의 100평 가까운 매장에 공사를 하는데 단 한 번도 완납을 해달라고 한 적이 없었어요. 그분이 6번의 신뢰를 쌓았잖아요. 7번째 큰 공사에서 완납을 제가 해줬죠. 근데 공사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한 2,300만 원어치 잠깐 걸다가 뭐를 놓고 왔다고 그래가지고 내일 다시 들어와서 더 빨리 끝내준다고 들어가서 영원히 안 오셨어요. 이게 사기가 안 돼요. 여기는 사기 기망이 되는데 왜냐면은 우리는 들어와서 공사를 조금이라도 하는 거는 이제 내가 노력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사기죄가 성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재 내려야지만 계약금 줘요. 자재 안 내리고선 계약하면은 그냥 안전한 주식회사구나 법인이구나 하지만 깡통법인이 얼마나 많은데요. 진짜 다 대포 통장 쓰고 내 명의 통장이 없어요. 나중에는 잡으려고 그 안에 쑥 들어가 보면은 그 사람 이름으로 된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예, 결국에는 이런 게 이제 자영업자들도 피해 사례를 공유하거나 이런 정보를 줘야 되는데 모르니까 이제 맥형TV를 보는 사람들은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그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요식업 준비할 때 이렇게 준비가 잘 되고 있으니까 내가 이제 이 음식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고 내가 손님도 빨리 뺄 수 있고 이건 여러분 10% 창업의 10%. 근데 진짜 저도 창업을 진짜 8년 동안 준비하면서 됐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한 10%에서 20%밖에 안 되겠구나. 이건 그냥 디테일인 거지. 저희가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책이랑 진짜 영상밖에 없기 때문에 진짜 꼭 다 챙겨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영상 한 번 볼 때마다 10만 원씩 본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딱 맞는 계산법이에요, 제 생각에. 근데 이게 진짜 맞아요. 이 친구 섭외 잘했어요. 근데 진짜 맞다니까요? 아까 총 금액 안 말했죠? 네. 전체. 총 금액은 사기를 안 당했다라는 가정하에 1억 700. 1억 700. 네. 그럼 새로운 장소는 계약을 해놨나요, 지금? 네. 어디? 여기서 멀어요? 여기서 걸어서 한 3분 거리에 있어요. 3분 거리? 언제부터 공사해요? 4월부터 공사합니다. 렌트프리를 조금 길게 받았어요. 사정 말씀드리고 호감도 말씀드리고 트래픽 끌어오겠다. 이게 예약제로 했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래서 그것도 믿고 조금 가려는 것도 있어요. 이제 어쨌든 어플을 통해서 저희 가게를 봤을 때 안내하는 게 여기가 아니라 저기로만 바뀌는 거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것도 있고 제 나름 기준을 세웠을 때 지금 매출에서 조금만 더 올라오면은 이건 무조건 승산이 있다. 그럼 여기는 권리를 받고 나가는 거예요? 받고 나가야죠. 제가 이제 근처 사장님들 들어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이 있겠구나 해서 이제 이 정도 선을 잡아놓고 아직 내놓진 않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는 22평이라고 해요? 25평입니다. 25평? 네. 1층? 반지합니다, 거기도. 반지하? 네. 그러면은 거기 자리 잡고 꼭 초대해 주세요. 네. 초대해가지고 거기에 또 달라진 상황 또 거기서 도전하고 노력했던 것 또 네. 그러면서 거기 안에서도 또 어려움이 있었던 네. 부분들 이제 이런 것들 이야기해 주면은 너무 좋죠. 창업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도움될 것 같아요. 네. 본인만의 뭐 특별한 서비스 저희가 일본 주류만 두고 있어요. 모든 게 다 일본에서 온 것만 저희가 두고 있는데 손님들께 소주 시음을 해드려요. 술 설명을 간단하게 도와드린 다음에
자유롭게 시음해보시고 말씀해달라 그래요. 근데 시음자는 요만하죠. 하지만 시음해보시면서 느끼는 거는 아 일본 소주가 이렇구나 하고 돌아가신 다음에 주변한테 얘기를 해주실 거고 야 여기 가면 일본 소주 판다? 이게 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주류를 서비스로 조금 시음을 도와드릴 수 있게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소개팅이 많다 보니까 나가실 때 2차례 나가신 경우도 많고 저희가 2차일 경우도 많다 보니까 꼭 가글을 드려요. 왜냐면 이거는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니까 소개팅이고 뭐 다음번에 갔을 땐 닷지석에 앉을 수도 있고 옆을 보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다 보니까 남자분이 다 드셨을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술을 먼저 남자들이 다 드시고 여자분들 살짝 남아있으면은 저희 뭐 감자튀김이나 메뉴에 없는 메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서비스로 이렇게 넣어드려요. 그러면은 이제 남자분들은 한 잔 더 하면은 여자분들도 어쨌든 서비스도 받고 이러셨으니까 그럼 한 잔 더 할게요 하다 보면은 조금 더 분위기가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메뉴판에는 저희가 메뉴가 6개지만 저희가 서비스 메뉴로 쓰는 거 한 8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고구마 샐러드, 감자살 저희가 만들어 놓고 그리고 단새우도 메뉴에 넣지만 이게 단새우는 솔직히 많이 먹는 것보다 항상 느끼는 게 4피스 정도 먹는 게 감동이 제일 세게 오거든요. 그럼 이제 그렇게 딱 넣어드리면 단새우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감사합니다 끝나겠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돌아오시는 대답은 뭐 하나 더 주세요. 그러면 조금 더 분위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그게 조금 입소문을 탔는지 소개팅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장사 잘하네. 그러니까 메뉴에 없는 사이드를 만들어서 서비스 줘야지. 그리고 서비스를 줄 때도 타이밍이 중요하니까 항상 잔 체크하고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뭐 추가적으로 여기 뭐 얼그레이 하이볼 같은 거 들어오면 막 9,000원씩 맞아요. 매출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장사하는 방법이고 전략일 수 있으니까 참 잘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끝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은 우리. 요즘엔 사실상 저는 오픈 레시피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유튜브만 쳐도 너무나도 맛있는 레시피가 있고 해외 유튜브로 봐도 맛있는 레시피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점점 키오스크가 많아지는 이 세상에서 전 서비스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분까지 좋은 상태로 손님이 마감하시면 그 손님은 우리 가게의 마케터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항상 저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뭔가 손님이 어떤 걸 불편함을 느낄지 그런 걸 더 많이 체크해서 그런 거를 관리해 주실 수 있는 사장님들이 되셨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공감되는 얘기거든요. 진짜 서비스가 뭐 기본이라고는 하지만 요즘같이 대면을 안 하고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곳일수록 직접 만나는 대면 서비스를 오히려 올려서 고객 만족도를 되게 키워가는 매장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게 실제 매출로도 비례하기도 하고 이 산 증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꼭 참고하셔가지고 창업하는데 노력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하나만 오시 사장님처럼 한 번만 어필해도 될까요? 제가 오시 사장님 보는데 저 사장님 멋있다. 자기 할 얘기 딱딱하는데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저도 어필 하나 하자면 이제 제가 항상 기록을 되게 많이 해요. 제가 블로그를 꼭 한번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창업을 준비하다 보면은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도 있고 사진을 봤는데 여기가 너무 예뻐서 나중에 내 가게 이런 걸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실 때 그냥 사진 찍거나 그냥 생각으로 멈추지 마시고 무조건 기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노트여도 안 돼요. 왜냐면 노트는 잃어버릴 확률도 있고 본인의 그때 그 사진이나 그게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7년 전부터 꿈을 갖고 5년 전부터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블로그는 제 건 다 비공개예요. 근데 그 글이 벌써 680개를 넘었거든요. 진짜요? 네, 거기에는 인테리어 서비스, 프로모션 아이디어 그리고 제가 보고서 이 가게 봤을 때 이게 좋았던 점식으로 기록을 한 게 그 정도 있는데 그리고 맥형 영상 보면서 공부를 저는 항상 탭을 2개 켜놓고 공부를 하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꼭 제발 기록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록한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보시면은 호감도 안에서 하면서 준비한 거랑 제가 지금까지 일했던 곳들의 얘기나 이제 그러니까 제 인사이트를 제가 기록하고 그냥 제 서점처럼 쓸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리고 맥형도 있어요. 맥형 치면 떠요. 진짜?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또 이런 이렇게 한 다음에 맥형 약간 검색을 하시면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 오늘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장사하면서 필요한 인사이트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음식 한번 먹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사케하고 잘 어울릴 것 같은. 맞아요. 이게 소 힘줄 아니에요? 네, 소 힘줄입니다. 이건 진짜 맛있죠? 와. 그래서 공깃밥 살짝 같이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서비스랑 컨셉이 확실해도 맛이 없으면 안 되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맛있죠? 밥 넣어야 돼. 이거 조금 더. 맞아요. 오늘 영상은 끝!